이번에 우리 부모님께서 증여를 좀 우리한테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나는 부동산으로 증여받으려고. 그럼 저는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받는 게 낫지 않아? 저는 일단 손에 돈을 쥐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네, 안녕하세요. 많은 현금 증여를 받고 싶은 류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증여를 받고 싶은 김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절세위키 제네시스 박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부동산을 증여받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증여받아서 현금으로 증여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네. 코인이 됐든 네. 주식이 됐든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부동산을 다시 사든 그거를 네. 한번. 뭐 나중에 기다리면 이제 부동산이 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왜 현물이 더 좋아요? 부동산이? 제가 막 부동산 기사 같은 걸 좀 봤는데 네. 이제 집을 한번 팔면 다시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네. 이왕이면 부동산으로 받고 싶습니다. 자, 사실 이 경우에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그건데 제가 딱 일단 먼저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증여받으려고 하는 물건이 혹시 서울에 있는 거예요? 네, 저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거고 네, 좀 이게 중심지에 가까운 그런 물건인가요? 미래가 창창하죠. 아, 그래요? 네. 입지도 좋고. 네. 그러면은 그런 물건은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이소부화 보면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네. 그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으니까 그 부부가 어떻게 하죠? 갈라요, 배를. 배를 갈라버리죠. 그 안에 이제 황금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물론 해당 물건의 뭐 입지, 뭐 투자 가치 다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또 세금이 또 나가요. 현금 증여했을 때 세금이 또 나가고 나중에 그걸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비슷한 물건을 다시 살 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물건을 살 수도 없다. 그리고 아까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매물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혹시 부모님 세대가 네. 그 물건이 주택인가요? 네. 주택이고 다른 주택 그거 하나 말고 다른 거 없죠? 네. 즉 네. 비과세 가능하죠? 네,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고. 우리 전에 영상에서 비과세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라면은 무조건 증여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냥 증여로 하시면 안 되고 부담부 증여라는 걸 해야 돼요. 부담부 증여요? 네네. 약간 좀 생소한 단어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닌데 네. 오늘은 그 일반 증여 그리고 부담부 증여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증여가 일반 증여가 있고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네. 이 부담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채무를 부담해서 증여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증여를 받는 쪽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수증자라고 해요. 수증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증여해 주시는 분은 보통 부모님, 직계 존속이시잖아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은 이제 증여자라고 하고, 자, 그러면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해서 받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네. 일단 여기까지는 따라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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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게 왜 세금이 과연 줄어들까? 좀 희한하죠. 네. 다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양도세 세율보다 증여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서 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양도세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가 돼버리면은 전체 증여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근데 와닿지가 않죠. 네. 네. 자,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이 모친 입장에서 자녀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넘기려고 해요. 네. 자, 이 부동산을 이렇게 넘기는데 자녀한테 어떤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안 받았죠?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넘기면서 대가를 받으면 양도세. 양도세. 네. 우리가 집을 팔 때 대가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대가를 안 받으면 증여. 증여라고 했었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그래서 대가성이 있다 없다. 네. 물론 이 어머님은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잘해라.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측정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근데 이게 5억짜리 주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주택에 집인데 여기에 보증금이 2억이 끼어 있어요. 네. 아니면 뭐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일 수도 있고 그냥 전세금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전세금. 네. 자, 그리고 이 어머님하고 자녀는 세대가 당연히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 네. 자,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이 집을 5억짜리를 팔면 비과세 되죠. 네. 내가 비과세 받고 네. 2억 보증금 내주고
집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 집을 안 팔고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보증금 2억은 일단 빼고 나머지 차액은 얼마죠? 5억에서 2억을 빼니까 3억. 3억이 되죠. 네. 이 3억에 대해서는 대가를 안 받잖아요. 네. 대가를 안 받기 때문에 이거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증금 2억 이게 문제인데, 자, 보증금 2억 이건 채무잖아요. 네. 이 해당 집에 걸려 있는. 네. 자, 그럼 보증금이니까 여기 있는 세입자가 누구하고 계약서를 썼겠어요? 어머니와. 어머님하고 썼겠죠. 네. 그럼 이 2억에 대한 채무는 누구 거예요? 어머니 거죠. 현재는. 어머니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을 만약에 통으로 채무까지 넘겼다. 네. 그러면 명의가 자녀 명의로 바뀌면서 채무가 누구 명의로 되는 거죠? 자녀를 바꿔요. 자녀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집을 넘기면서 본인 채무가 사라져 버렸죠. 이득이에요, 이득 아니에요? 이득이네요. 이득을 받았죠. 네. 세법에서 이걸 대가성 있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과세대상 양도자산,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넘겼고 네. 대가성이 있다. 이 2억에 대해서는. 네. 그럼 뭐가 붙어요? 양도세. 양도세가 붙는 거죠. 아,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일종의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다 있네. 양도세가 붙고 네. 증여세가 붙는다. 근데 이걸 내는 사람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지? 자, 잘 봐요. 양도세는 누가 내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양도세 내는 거예요. 어머님이 양도세. 자, 그리고 내가 물건을 받은 수중자라 그랬죠. 네. 자녀잖아요, 자녀. 네. 그럼 이 자녀는 뭘 내겠어요? 증여세. 증여세 내겠죠. 자, 그리고 얘가 여기자 적진 않았지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중고차 살 때 이름 바뀌면 이름도 취득세, 바뀌잖아요. 취득세. 당연히 취득세 나오죠, 취득세.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나오고 네. 이걸 물려받은 수중자 입장에서는 증여세, 취득세가 나와요. 세 가지 과세가 한꺼번에 일어나요. 다 있네요. 가지고. 세 가지가.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잘하면 유리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또 세금을 맞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진짜 한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금액을 제가 좀 높여볼게요. 우리 사실 최근에 뭐 5억짜리 집 물론 있긴 있는데 네. 서울 수도권에는 많이 없잖아요. 네. 갑자기 이걸- 낮은 금액이 나오나.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좀 금액을 좀 높여볼게요. 네. 네. 보증금이 8억, 전세가 끼어 있는 시가 16억의 아파트를 명의 이전한다. 취득가는 5억이다. 우리 한 이 정도는 되셔야지. 현실감 있네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5억에 산 거예요. 네. 한 뭐 꽤 오래전에 이제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이 16억에 이제 보증금이 이제 8억에 끼어 있는 거죠. 이 16억을 내가 그냥 증여를 받는다. 현금으로 딱. 팔지 않고 그냥 물건을 전체로. 거위는 살리고 하자고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죽이지 말고. 거기를 가르지 말고. 예, 일단 살려두자고 우리가. 네. 그래서 그 거위를 그냥 통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네. 자, 그걸 받을 때 보증금 8억이 끼어 있잖아요. 네. 자,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자식 잘 되라고 보통 증여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채무 8억을 본인이 그냥 갚는 경우가 많아요. 상환하고 16억짜리 그냥 깨끗한 상태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게 16억이라 했잖아요. 16억. 그럼 이게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를 보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계산해 봤는데 이 16억에 채무액이 없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16억이 증여세 과세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럼 성년 자녀면은 5천만 원이 빠지거든요. 네. 그럼 과표가 15억 5천으로 되고요. 이때 세율이 40%가 나와요. 세율이 높은데요. 누진 공제액이 1억 6천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산출세액이 한 4억 6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신고세 공제 3%가 빠지는데 네. 그냥 그거는 그냥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4억 6천이라고 좀 단순을 해볼게요. 네. 네. 좀 실감이 나요? 16억짜리를 증여를 받았는데 네. 세금을 한 5억 가까이 내야 5억 되는 빼고. 거예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엄청나죠? 이거 힘들 그래서 것 특히 이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뭐 진짜 이런 경우 있어요.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네. 그거 세금 내려고 그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 남아서 이제 그걸 계속 굴리시는데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많이 후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 일단 우리가 1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냥 증여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뭘 체크하라 그랬었죠? 네.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되냐를 안 되냐.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럼 이 경우에 대출이 있거나 네. 여기에 지금 전세보증금 있잖아요. 전세보증금. 네.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니까 이걸 나눠서 봐야 돼요. 음. 우리 앞에 그림 여기 보이시죠? 보증금하고 차액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 네. 자,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도 해볼 거예요. 보증금을 양도소득세 파트로 하고 그 외 나머지를 증여세로 할 거예요. 음. 자, 16억인데 채무가 얼마였어요?
8억. 8억이었죠. 그럼 채무 네. 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떠 안아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증여세 내면 그건 이중과세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8억에 대해서 내가 증여세 내는 겁니다. 같은 산식에 의해서 하면은 이때는 세율이 30% 내려가서 한 1억 6,5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4억 6천에서 한 3억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많이 네. 빠졌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남았어요? 양도세. 양도세가 남았죠. 네.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잘 봐요. 자, 양도세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는 우리 많이 계산해 봤는데 결국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양도가는 그냥 넘어오는 그냥 채무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채무이익 채무 얼마예요? 8억. 8억이죠. 증여분 제외한. 네, 그냥 그 채무 8억이 그냥 나한테 양도가가 되는 거예요. 네. 전체. 자, 그럼 여기서 뭘만 알면 돼요? 취득가를 알면 되죠. 취득가를 어떻게? 자, 취득가 걸어요. 취득가가. 자, 취득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초 이 해당 아파트 주택이 얼마였어요? 5억이요. 5억. 5억이었죠. 네. 그러면 원래 취득가에다가 네. 현재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 비율. 자, 그럼 산식이 어떻게 돼요? 5억 곱하기 16분의 8. 그러면 2억 5천 딱 나와요. 반이네. 자, 그럼 양도가에서 취득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계산은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배운 대로. 그렇죠. 우리 배운 대로 양도차익 양도차익. 5억 5천에서 네. 기본공제 빼고 계산해 보면 과표가 5억 4,7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 5억 4천 정도 나오는 과표에다가 양도세 세율 곱해주고 계산하면 되죠. 네.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네. 비과세다. 네. 네. 그럼 여기 양도세는 비과세가 똑같이 적용될까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세목이 같으니까. 네. 네. 이거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12억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만 내면 돼요? 그럼 증여세만 내면 되네요. 네. 그러면 통으로 받으면 아까 4억 6천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양도세가 날라가 버렸으니까 1억 6천으로 6천. 줄어버린 거죠. 3억 정도 세이브하는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부담부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아, 물론 1억 6천도 적은 돈은 아닌데 4억 6천보다는 좀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 뭐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최대 이제 나눠서. 5년에 나눠서 6회에 걸쳐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였어요? 거위의 배는 함부로 가르는 게 아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좀 팔아야 되거나 네. 사정이 있으면 팔아야 되겠지만 자, 그럼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부모님 기준으로 양도세가 비과세가 가능하다. 네. 그럼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니까 알잖아요. 네. 좋은 날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다.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좋은 것만 있을 좋기만 할 리가 수는 없을 것 없는데.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양도세 계산 안 해버렸잖아요. 네. 네. 근데 반대로 비과세가 아니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럼 뭐가 되죠? 중과가 되죠. 따져봐야겠네요. 따져봐야죠. 나는 증여하시는 부모님이 1주택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몰래, 몰래. 또 사놓으셨네. 예를 들어서 뭐 한 금액이 좀 작은 뭐 오피스텔 월세 받으시려고 아니면 저기 시골에 있는 뭐 농가주택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케이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주택수가 빠지는 경우는 정말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주택수 빠진다고 잘못 착각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세금 많이 날리면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주택 중과를 한번 해봅시다. 네. 오피스텔 두 채를 사놓으신 거야. 슬픈데요. 이거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노후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월세 받으시려고. 오피스텔 두 채. 아까 입지가 좋다 그랬잖아요. 네. 거의 다 조정 대상 조정, 지역이에요. 조정이- 입지가 좋으면. 증여세는 똑같이 1억 6천이 나오고 네. 양도세는 아까 과표가 5억 4천이나 됐잖아요. 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42%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산세율이 30%가 붙어요. 30%. 3주택이니까. 네네. 뭐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도 않아요. 앞에 케이스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중과라서. 그냥 저희도 7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 70이라는 뭐 상상도 못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양도세 나왔죠. 그리고 증여세 더하죠. 총 세액이 5억 5천까지 올라가서 일반 증여보다 거의 한 1억 정도가 더 나오고요. 차마 여기다 제가 쓰진 않았는데 이 경우에 증여취득세 12% 나와요. 증여취득세가 일단 조정이면서 공시가 3억 넘으면은 12%거든요. 12%. 그 12%를 피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면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넘기는 경우.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또 12% 나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좋은 절세 툴이긴 한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중과가 되면서. 자, 그럼 일단 부담부 증여 이해를 했고 네. 계산까지 해봤는데 네.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 이게 네. 왜 이게 세금이 줄어드는지.
아까 보면은 양도세 부분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이 이제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일반 세율이 나오는 경우에 이 양도세가 한 40%까지 가려면은 3억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낮으면은 증여세보다 양도세 세율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요. 전체를 증여세 세율로 큰 세율로 가는 것보다 네. 양도세로 일부 해가지고 낮은 세율로 가자는 거죠. 잘하면 비과세도 가능하고. 네. 그런데 그게 좀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중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 기억 안 나요? 그 예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볼 때 네. 수학에서 뭐 2차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막 풀어가지고 최적의 막 답을 찾아서 딱 하는 거. 아, 나만 했나? 아니 보면은 막 그래프 나오잖아요. 여기가 제일 최저점이다. 아, 네. 막 찾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 가장 구간에 맞춰서 최저점인.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지금 16억인데 8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10억에 맞추면 세금이 예를 들어 더 준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일부러 보증금 10억에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아들아, 딸아, 이제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내 채무는 네가 갚아라. 내가 지금까지 키워주지 않았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 예, 나중에 가만히 신축이 될 수 있는 그걸 네. 받았는데. 예, 근데 이제 딱 봤는데 투자 가치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노땡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이쯤에서 끝내시죠. 네, 차라리 비과세 받으시고 현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님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네. 좀 꼼꼼하게 봐주신다 그럼 그분한테 신고 대행까지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돈이 좀 드는 것 같지만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더 세금이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 네. 비과세 판단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분 통해서 상담하는 거는 저는 절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담부 증여를 보니까 되게 좋은 점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저처럼 이제 막 아이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이때도 벌써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는 따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네. 다시 이제 그 다시, 다음까지 네.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줘야죠 이제. 아, 그렇죠. 바람직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여는 빠를수록 좋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전제는 뭐냐면 증여를 받는 수중자가 소득 능력이 없다. 그럼 저는 특히 부동산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계속 매년 보유세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인 경우에 내가 증여세를 대납하고서라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슈가 있고 특히 최근에 뭐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조사 결과 보면은 네. 일부 약간 좀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좀 약간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똘똘한 한 채를 물려받았어요. 네. 이제 이건 가정을 해볼게요. 안 팔아도 된다라고. 네. 그럼 이제 자녀가 나중에 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또 수중자 부모 입장이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아직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도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만 또 이게 뭔가 부업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소득은 일으켜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받은 똘똘한 한 채를 1번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에서 뭐 임대용으로 아니면 투자용으로 2번을 해요. 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산 상태에서 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 두 개니까 기존 1번을 일시적 2주택 받아야 되겠다. 비과세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까 전제 조건이 얘는 안 팔아도 되는 똘똘한 한 채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좀 고만고만하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이번에 한번 배를 가르고 네. 더 좋은 거위로 살 수도 있긴 있어요. 음. 아,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2번을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비과세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2번을 그냥 적당하게 이제 뭐 임대를 놓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팔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을 또 사는 거예요. 네. 또 일시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최종 일주택 다 조건 맞췄다고 하고 네. 여전히 안 팔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번보다는 1번이 훨씬 좋을 거니까. 네. 그럼 3번 쪽 적당히 가지고 있다 팔아. 2년 최소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겠죠. 아. 자, 그걸 예를 들어서 10번만 해봐요. 그런 와중에 우리 자녀는 몇 살이 됐을까? 한 20살 넘었겠죠. 부담을 성년이 받을 됐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됐네요. GS 건설처럼 좋은 회사에 입사시키고 표정이 안 좋은데? 이게 내가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소득 능력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한 번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께 얼른 말씀드려서 네. 빨리 말씀드려야겠죠? 언제 아니 해야 물론 되나요? 그렇긴 한데 부모님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정중하게 말씀드리되 약간 액션을 좀 빨리 취하는 게 좋긴 해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여기 한번 표를 볼까요? 뭐
반포에서 뭐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뭐 아리팍이라고 줄여서도 하기도 하는데 네. 전용 84 제가 공시 가격을 가져왔어요. 공동주택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얼마가 올랐죠? 지금 공시가 14억이었던 게 23억이 됐어요. 10억 가까이 10억 가까이 거의 올랐어요. 10억이 올랐네요. 4년 동안 약 67.1%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는 이게 20평대가 30억이 넘고 30평대도 거의 한 30억 후반? 네. 실거래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있네요. 작년에도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보유세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네. 이왕이면 부모님 부담도 덜어드리고 하시기 전에 공시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어떤 정부 안이 나오고요. 그게 4월 30일 말일 날에 최종 확정이 돼요. 최종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작업을 끝내놔야 돼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대로 가는데 네. 그래도 빨리 하는 게 가격 오르기 전에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좀 아까 전문가분들 도움 받으셔가지고 네.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내년 23년부터는 취득세도 이제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가지고 네. 시세와 유사한 가격으로 그냥 다 증여 취득세에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런 걸 보더라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하나 가져왔는데 만약에 과세 표준 20억짜리 네. 이걸 22년에 증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취득세가 2억 6,800이 나와요. 2억 전.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23년 해가지고 과표가 27억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때 취득세가 3억 6천 나와서요. 거의 한 1억 가까이 세금이 더 나와요. 근데 이게 또 3월에 했느냐 딱 4월에 했느냐 차이네요. 그렇죠. 3월에 하면 22년 가격이 반영되고 그렇죠. 4월에 하면 23년 가격으로. 4월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요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미 최근 4년, 5년 정도 증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아마 올해도 요 이제 거의 막바지 증여가 더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증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매물은 더 줄어들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지가 좋은 물건이었잖아요. 네. 그거 팔고 싶으세요? 팔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죠? 현금보다는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히려 자녀한테 또 줄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안 나와요, 이런 물건.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